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나 이상민 전 장관 때도 계엄은 내란이다 못이 박았는데 오늘 직위원 재판부가 이 내란을 판단할 때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면 뭐가 있었나요? 예, 일단 오늘 선고 장면을 지켜보면서 계엄의 역사 같은 걸 길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계엄의 역사요? 예, 오늘 사실 선고 장면 지켜보면서 사형 선고되는 게 아니냐? 이런 웅성거림도 나왔던 대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는 이랬습니다. 내란이라는 게 결국은 쿠데타인데 예. 대통령은 이미 정권을 잡은 사람 아니냐.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어떻게 쿠데타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논리였는데 예. 오늘 직위원 부장판사가 말한 내란죄의 역사를 보면 예. 심지어 왕조차도 의회 권한을 무력화하려다가 사형당한 사례가 있다. 예.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 긴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잉글랜드의 찰스 1세까지 꺼내면서 왕도 의회 권한을 무력화하다가 반역으로 사형당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았다. 근데 제가 오늘 직위원 재판부의 여러 판단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건 계엄의 가장 큰 불법성은 군 병력을 여의도 국회에 투입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예.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예. 총알 없는 빈총으로 하는 내란 받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예. 일단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어야지만 폭동이 성립해야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재판부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면 폭동이 인정되고 꼭 사람이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예. 오밤중에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하고 선관위에도 방첩사 구인이 투입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이런 예. 논리인 겁니다. 재판부는 최소한 국회가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서는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국헌문란, 문란 목적 폭동. 조양일 차장.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판단할 때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절대로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속내를 바라봤을 땐 거대 야당의 이런 탄핵 같은 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뜬금없이 오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대목이 바로 이 비상계엄의 동기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특검 압박 때문이다. 그리고 예. 명태균 게이트를 덮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를 했는데요. 예. 정작 오늘 재판부는 두 사람 이름을 한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예.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감사원장 탄핵 때부터였다는 겁니다. 예.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성을 잃었고 예. 김용현 전 장관은 이걸 말리기는커녕 부추겼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 비상계엄이 정당하냐? 재판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도 이런 맥락에서 꺼낸 겁니다. 저 말이 좀 눈에 띄네요. 다시 한번 그 자막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좌영길 차장이 쭉 그 판결을 분석했을 때 결국 계엄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도 자제했고 계획도 실패했기 때문에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특검도 실제 사형이 선고될 걸 기대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요. 특검 내부에서 구형량 정하는 회의를 했을 때 무기징역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한 8대2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았어요? 예. 예. 이게 사형을 직접 유도하기보다는 예. 구형을 일단 세게 해놓으면 감형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종의 전략이었다는 건데요. 예. 실제로 직위원 부장판사는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감형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무기징역도 감형이 되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윤 전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예. 재판부도 일단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킨 건 맞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계엄 해제도 무척 빨리 해줬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선고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떤 겁니까? 내란을 중단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실패한 내란이다. 맞습니다. 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금 투입을 지시를 해놓고 예. 실제로 언제 철수할지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자발적인 계엄 해제가 아니라 실패한 쿠데타인 이상 감형을 할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실패한 계엄, 실패한 내란, 무기징역. 그래서 검찰이
요청했던 사형은 아니었다. 아시겠지만 사실 직위원 판사 하면요. 작년이었죠.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가 여당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직위원 판사가 어찌 보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걸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사과 메시지 단 한 번도 없었고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하면서 무기징역 선고 1심을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가 위상이 추락하고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산정조차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다른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요. 예. 아까 보셨겠지만 직위원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다가 약간 감정에 복받쳐서 목이 메이는 듯한 장면을 연출을 다소 좀 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많은 군과 경찰이 구속되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사실 특수전사령부나 뭐 병첩사처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별도의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직종입니다. 보통 그렇죠. 하지만 직위원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상관의 지시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비상계엄 때문에 군과 경찰까지 처벌을 하긴 하는데 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임무 수행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게요. 이런 지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직위원 부장판사 본인도 내란 재판을 하면서 여러 비난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마음고생을 했던 점을 좀 떠올렸던 게 아닐까. 그렇게 그러니까 추측을 대한민국의 해보고 신인도 하락과 사회적 피해 중에 특히 이제 군과 경찰처럼 상명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직위원 재판부가 꼬집었군요. 알겠습니다.